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14장 저는 이 편지를 읽자마자 주인한테 가서 이사벨라 아가씨가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했는데 아씨의 병세를 슬퍼하고 있고 서방님을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저를 시켜 어떤 용서의 표시를 아가씨에게 전했으면 싶었던 것이지요. 용서라니 하고 서방님은 말씀하셨어요. 난 그 애를 용서할 게 하나도 없어, 엘렌. 워더링 하이츠에 가보려거든. 오후에 가서 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애를 잃은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도 좋아. 그 애가 행복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 더욱 그렇지. 하지만 내가 그 애를 보러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거고 만약 그 애가 정말로 내게 잘하고 싶다면 제가 결혼한 그 악한 애게 이 고장을 떠나라는 말이나 하라고 해. 그럼 아가씨에게 한마디도 안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애원하듯이 물었어요. 안 쓰겠어. 그럴 필요가 없어. 히스클리프가 우리 집에 편지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히스클리프의 집에 편지를 보내고 싶진 않아. 편지 왕래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돼. 에드가 서방님의 냉담한 태도에 저는 몹시 맥이 빠졌답니다. 워더링 하이츠로 가는 내내 저는 서방님의 말씀을 아가씨에게 전할 때 좀 더 다정하게 그리고 아가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몇 줄 적는 것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던 말씀을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전할 수 없을까 머리를 짜보았죠. 아마 아가씨는 아침부터 제가 오는지 내다보고 있었던가 봐요. 뜰을 걸어가는데 아가씨가 집 밖을 내다보고 있기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아가씨는 누가 보고 있지나 않을까 두려운 듯이 물러서는 것이었어요. 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전에는 퍽 명랑하던 집이 이를 데 없이 쓸쓸하고 음산했어요. 사실이지 제가 만약 아가씨의 처지였다면 적어도 난로를 쓸고 탁자도 행주로 닦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가씨는 이미 자기 주변의 등한한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그 예쁜 얼굴은 창백하고 맥이 없었죠. 머리카락도 풀어진 채로 몇 가닥은 축 늘어져 있고 다른 몇 가닥은 아무렇게나 머리에 휘감겨 있었어요. 아마 옷은 그 전날 저녁부터 입고 있었던 것인가 봐요. 힌들리 서방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탁자에 앉아서 지갑 속에 든 종이 쪽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일어서더니 안부를 묻고 의자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의젓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좋아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 신분을 뒤바꿔 놓아서 그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신사로 태어나서 신사로 자란 것처럼 보았을 테고 그의 부인은 단정치 못한 여자로 보았을 거예요. 아가씨는 저를 맞으러 황급히 달려와서 기다리던 편지를 받으려고 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그 눈치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제가 모자를 놓으러 간 선반이 있는 데까지 따라와서 가져온 것을 어서 내놓으라고 속삭이는 어조로 조르는 것이었어요. 히스클리프는 이사벨라 아가씨의 거동의 의미를 짐작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있겠지. 이사벨라에게 전할 것이 있거든. 줘. 넬리, 숨길 필요 없어.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 하지만 가져온 것이 없어요. 저는 당장에 사실대로 말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했죠. 우리 집 서방님께서는 현재로서는 아가씨께서 당신의 편지나 방문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서방님은 아가씨에게 안부를 전하고 행복을 빌며 걱정시키긴 했지만 아가씨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당신 집안과 이 집안의 교제는 해보았댔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히스클리프 부인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고 그녀는 처음에 앉아있던 창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남편은 제 옆에 있는 벽난로 바닥에 깐 돌을 딛고 서서 캐서린 아가씨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가씨의 병에 대해서 말해도 괜찮을 만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가 몹시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병의 원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대충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캐서린 아씨가 모든 일의 화근이었다고 아씨를 나무랐는데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히스클리프 씨에게 린튼 서방님을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 좋든 나쁘든 그 집안일에 간섭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씨께서는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결코 전 같아지지는 않겠지만 목숨은 건지셨죠. 정말 조금이라도 아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는 만나는 것을 피해줘요. 아니, 이 고장을 아주 떠나주는 게 좋겠어요. 미련이 남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캐서린 린튼 아씨는 저와 다른 만큼이나 당신의 옛 친구인 캐서린 언쇼 아가씨와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모습도 많이 변했지만 성격은 더더욱 변했죠. 싫어도 캐서린 아씨와 같이 계실 수밖에 없는 우리 집 서방님은 이제부터는 아씨에 대한 옛 추억과 인정과 의무감 때문에 겨우 애정을 지탱해 나가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는 일이지. 히스클리프 씨는 억지로 냉정한 채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주인이 인정과 의무감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주 그럴 법한 얘기야. 하지만 당신은 내가 캐서린을 그 사람의 의무와 인정에 맡겨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캐서린에 대한 내 감정과 그의 감정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돌아가기 전에 캐서린과 만나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야겠어. 당신이 승낙을 하든 거절을 하든 나는 만나고야 말겠어. 그러니 어서 말해봐. 히스클리프 씨,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만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만나게 하지도 않겠어요. 당신과 우리 집 서방님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집 아씨는 영영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것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일 그러한 위험이 있다면 에드거가 캐서린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더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면 설령 내가 극단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을 거야. 에드거가 없어질 경우 캐서린이 많이 괴로워할지 정직하게 말해줬으면 해. 캐서린이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니 망설여져. 바로 거기에 우리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 거지. 그가 만약 내 처지에 있고 내가 그의 처지에 놓였더라면 그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에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을 해도 좋아. 나는 캐서린이 바라는 한 그와 못 만나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캐서린만 상관 않는다면 나는 당장 그의 심장을 찢어 발겨서 피를 들이마실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라는 사람을 잘못 안 거지. 그의 머리칼 하나를 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씩 말라 죽는 편이 낫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고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아씨께서 당신을 거의 잊은 지금 아씨에게 당신을 생각하게 해서 새삼 불화를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송두리째 없애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당신은 그녀가 나를 거의 잊었다고 생각해? 아, 넬리, 그렇지 않다는 건 당신이 알잖아. 린튼을 한 번 생각하는 동안에 나를 1000번이나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잘 알잖아. 내 생에 가장 비참했던 시기엔 나도 캐서린에게 잊혀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작년 여름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도 줄곧 그런 생각을 했지. 하지만 이제는 캐서린 자신이 그렇다고 단언하지 않는 한 다시는 그런 무서운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만 됐다 하면 린튼이고 흔들리고 내가 지금까지 꾼 꿈이고 다 아랑곳 없어질 테니까. 나의 장래는 단 2마디면 족할 거야. 죽음과 지옥이라는 2마디. 캐서린을 잃어버린 뒤에 내 삶이란 지옥일 거야. 그러면서도 한때는 어리석게도
캐서린이 나의 애정보다도 에드거 린튼의 애정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설사 그가 그 빈약한 몸집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한데도 그의 80년 동안의 사랑은 내 하루 동안의 사랑에도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캐서린은 나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보이지 않거든. 영리하지 못한 이사벨라로서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참으로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지. 나도 한때는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잘은 모르고 있어. 내가 실제로 자기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걸 오늘 아침에야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하니 말이지. 그건 확실히 헤라클레스의 노력에 필적하는 거야. 만일 그것이 성공했다면 나는 감사할 만해. 당신이 말한 것이 틀림없겠지. 이사벨라, 나를 정말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한나절만 당신을 내버려 둔다면 다시 한숨을 쉬고 다정한 말을 걸면서 내게로 오는 것 아니야? 이사벨라는 아마 당신 앞에서는 내가 아주 다정한 채 해주었으면 싶을 거야.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면 자존심이 상할 테니까. 하지만 그쪽에서 내게 몸이 달았다는 것을 누가 안돼도 난 상관없어. 그 점에 대해서는 이사벨라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에도 없이 좋아하는 척했다고 나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거야. 그 집에서 나와서 내가 맨 처음 해보인 것은 이사벨라의 조그만 개를 매단 거였어. 그리고 이사벨라가 그 개를 풀어주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한 첫 마디는 한 사람을 빼놓고는 그 집안 사람은 모조리 목을 매야 한다는 게 소원이라는 것이었어. 그 예외인 한 사람은 아마 이사벨라라는 자신으로 알았을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잔인한 짓을 해도 예사로 생각했거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만 다치지 않는다면 아마 선천적으로 잔인한 짓을 좋아하는 모양이야. 저렇게 가엾고 노예 같은 비굴한 계집이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지없이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 같지 않아, 넬리? 내 평생에 이 사람처럼 비열한 인간은 처음 보았다고 당신 주인에게 말해주고 싶어. 저 사람은 린튼 집안의 수치야. 아무리 심한 짓을 해도 참고 여전히 창피하게 매달려 오는 통에 나로서는 정말로 골려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때로는 더 시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 그러나 린튼에게는 오빠로서 그리고 치안 판사로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줘. 나는 엄밀히 법률의 한계 내에서 그러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이사벨라에게 이혼을 요구할 여지는 조금도 주지 않았어. 게다가 누가 우리를 떼어놓는데 봤자 이사벨라는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야. 만약 나가고 싶다면 나갈 수도 있지. 골려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옆에 있어서 귀찮은 일이 오히려 더 많으니까. 히스클리프 씨, 그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수작이에요. 그리고 아마 부인께서는 분명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참아오신 거죠. 하지만 당신이 나가도 좋다고 한 이상에는 틀림없이 좋아라 하고 나가실 거예요. 아가씨가 자진해서 저 사람과 함께 살 만큼 홀리신 것은 아니겠죠? 저는 말했습니다. 조심해, 엘렌. 이사벨라 아가씨는 분한 듯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그 눈길로 보아 그녀에게 미움을 받으려는 남편의 노력이 완전히 성공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어서는 안 돼. 저희는 거짓말쟁이의 악마이고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전에도 나가도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차마 2번 다시는 그러지 못하겠어. 다만 엘렌, 저희의 부끄러운 수작에 대해 오빠나 캐서린 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저희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 에드거 오빠를 화나게 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저희는 오빠를 마음대로 주무를 속셈으로 나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버리겠어. 나는 오직 저희가 악마 같은 집념을 버리고 나를 죽여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야.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쁨이라고는 내가 죽거나 저희가 죽는 것을 보는 것뿐이야. 자, 그만하면 됐지, 넬리? 만약 당신이 법정에 불려간다면 저 사람이 지금 한 말을 기억하겠지.
그리고 저 얼굴을 잘 봐도 이젠 제법 나와 어울리지? 아니, 이사벨라. 이제는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나는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할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리 그 의무가 언짢다 하더라도 내 감독 아래 두어야만 하겠어. 위층으로 올라가. 나는 엘렌딘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는 안 되지. 위층이라는데. 아니, 위층은 이리로 올라가는 거야. 하고 히스클리프 씨는 말했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이사벨라를 붙잡아 방에서 밀어내고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돌아왔어요. 내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 어림도 없지. 벌레가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나는 더욱더 짓밟아서 창자가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마치 이가 돋아나느라 아픈 거나 마찬가지지.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을 주어 지그시 물고 싶거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나 알아요? 평생 조금이라도 불쌍하다는 감정을 느낀 일이 있나요? 저는 급히 모자를 집어들면서 말했어요. 그것 내려놔. 그는 제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제 말을 가로챘어요. 당신은 아직 가서는 안 돼. 자, 이리 와, 넬리. 나는 캐서린을 만날 작정인데 그러려면 당신을 타이르든지 억지로라도 나를 돕게 해야만 하겠어. 그것도 당장 말이야.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는 건 맹세하지. 무슨 소란을 피우거나 린튼 씨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고 싶지는 않아. 다만 캐서린한테서 병세가 어떠하며 왜 병을 앓고 있는지 직접 듣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은 거야. 간밤에 그 집들에서 여러 시간 동안이나 있었고 오늘 밤도 그리로 다시 가려 해. 이제부터 밤마다 그곳에 갈 거야. 만약 에드거 린튼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녀석을 때려 눕히고 내가 머무는 동안 잠자코 있게 해주겠어. 만약 하인들이 덤빈다면 이 총으로 위협해서 쫓아버릴 거야. 하지만 하인들이나 에드거와 충돌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겠지. 그런데 당신 같으면 매우 쉽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가면 당신에게 신호를 할게. 그러면 캐서린이 혼자 있게 되는 즉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를 들여놓을 수가 있겠지. 내가 떠날 때까지 망을 봐줄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은 전혀 없어. 당신은 불행한 일을 막는다는 것뿐이니까. 저는 제가 시중을 들고 있는 집에서 그러한 배신 행위를 하기는 싫다고 했어요. 게다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린튼 아씨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죠. 지극히 평범한 일로도 아씨께서는 애처로울 만큼 놀라시는걸요. 신경이 아주 예민해서 당신이 불쑥 찾아간다면 정말 충격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마요. 끝끝내 그렇게 하겠다면 나는 도리 없이 서방님께 당신의 계획을 알려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는 집과 집안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그런 부당한 침입을 막을 방도를 취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붙잡아둘 방도를 취하겠어. 당신을 내일 아침까지 여기 붙잡아 두겠어. 캐서린이 나를 만날 수 없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수작이야. 게다가 나도 갑작스럽게 만나고 싶지는 않아. 당신이 미리 말해두는 거야. 내가 가도 좋은지 물어주는 거야. 캐서린이 내 이름을 말하는 일이 없고 누가 내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당신이 말했지. 그 집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캐서린인들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하겠어. 캐서린은 당신네들을 모두 남편의 첩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캐서린은 당신네들 틈에서 정령 지옥에 있는 기분일 거야. 무엇보다도 말을 안 한다니 그 사람의 기분을 알겠어. 당신은 그 사람이 자주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스러워 보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정의 증거란 말이야? 당신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런 지긋지긋한 고독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얻는단 말이야. 게다가 그 맥없고 하찮은 녀석의 의무와 인정으로 간호를 하고 있다는 거지. 연민과 자비심으로 말이야. 그 어설픈 간호로 캐서린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나무를 화분에 심어놓고 무성해지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당장 결정짓기로 하지.
당신이 여기 있고 내가 린튼과 그의 하인들을 밀어제치고 억지로라도 캐서린을 만나러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편이 되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자, 결정을 하잔 말이야. 끝내 짓궂은 고집을 부릴 판이면 잠시라도 더 우물쭈물할 필요는 없으니까. 글쎄 주인님, 저는 따지기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몇 번이나 잘라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의 편지를 아씨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만약 아씨가 좋다고 하면 제가 그에게 린튼 서방님이 언제 집을 비울지 알리기로 약속했죠. 그때 그가 오면 들어올 수 있는 대로 들어오기로 하고 말이죠. 저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기로 하고 다른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방해가 안 되도록 밖에 나가 있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른 일이었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히스클리프 씨의 말을 듣는 것으로 또 하나의 폭발을 막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캐서린 아씨의 정신병에 차도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니 에드거 서방님이 저더러 말을 옮긴다고 몹시 나무라시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그때도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라면 다시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해서 그렇게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없애보려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갓길의 기분은 워더링 하이츠로 갈 때보다도 더욱 슬펐어요. 게다가 마음을 먹고 그 편지를 린튼 부인의 손에 쥐어주기 전까지는 무던히도 망설였죠. 그런데 케네스 선생이 오셨군요. 제가 내려가서 주인님이 훨씬 나아지셨다고 말씀드리죠. 제 이야기는 이고장 사투리로 말한다면 지리한 것이지만 아침나절의 심심풀이는 될 거예요. 지루하고 음산한 이야기로군. 나는 그 기특한 여인이 의사를 맞이하러 내려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로는 좀 부적당하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신경 쓸 것은 없다. 쓴 약초와 같은 딘 부인의 이야기에서 몸에 좋은 약을 뽑아내기로 하자. 그리고 워더링 하이츠에서 본 캐서린 히스클리프의 빛나는 두 눈에 숨은 매력이나 경계하기로 하자. 만약 내가 그 젊은 과부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녀가 모친의 재판이라도 된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입장에 놓이게 될 테니.